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 미증시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이랑은 좀 안 좋을 때만 커플링이 되고 좋을 때는 디커플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좀 오랜만에 그런 상승의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 글로벌 시장 이슈 그리고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 심화, 대응 방안은입니다. 자, 전 세계 비만 시장의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팀장님, 그 슈퍼사이즈미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패스트푸드를 먹는 챌린지를 통해서 굉장히 비만이 된 이런 몸을 보여주는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영화가 떠오르면서 미국에서는 비만이 정말 많이 심각한가 보다 이런 짐작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지금 OECD 국가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지금 미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인 2명당 1명꼴로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비만 치료제의 어떤 최대 수혜 시장은 미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관련 대장주들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지금 이제 상장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사실 동남아라든지 우리나라 역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미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항암제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암제 쪽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비만 치료제 역시도 그 다음을 잇는 이런 이제 굉장히 큰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루 이틀 뭔가 이렇게 이슈되고 끝날 이런 종목들은 좀 아니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을 조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이제 2031년까지 200조 원대 이상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역설적이게도 사실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쟁자도 많아진다라는 좀 의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양대 산맥을 좀 꼽아보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위고비,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일라일릴리 여기가 이제 그 양대 산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GLP-1 유사체 관련해서 이 두 기업이 가장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효능을 좀 입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가 가장 먼저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재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일라일리가 이제 좀 뒤따라갔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위고비가 좀 입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효능 측면에서 지금 일라일리 쪽이 훨씬 더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판매량이 이제 그 위고비의 이제 어떤 그 턱밑까지 좀 쫓아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 기업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수록 후발대로 나오는 기업들의 어떤 효능이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암젠이라든지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차세대 비만 치료제 쪽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는 조금 차세대 바이오 쪽으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이제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로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상 관련해서 지금 일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체중 감소가 이제 24주 만에 거의 한 18%가량 나왔다라는 이제 결과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 임상 3상에도 사실상 뭐 한 68주에 한 14.9%의 감소를 좀 보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로슈 쪽에 훨씬 더 압도적인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에 이제 나오는 비만 치료제들이 오히려 조금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두 대장주들은 조금 상승폭이 앞으로 좀 제한적인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또 좀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위고비 쪽보다는 이제 그 일라이릴리 쪽에 조금 걸어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너무 이렇게 집중돼서 보시기보다는 차세대에도 조금 기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과대낙폭이 조금 심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위고비가 이제 다음 달에 국내에 출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효능이 좋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기사를 보면 5년 내로 치료제가 16개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만큼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앞서 말씀해 주신 이 관련주들 실적도 사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서 저희가 차트 흐름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노보노디스크부터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대장의 이제 위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요인이 뭐냐면 뭐 위고비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뭐 입지가 흔들린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우려감들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사실상 기대치에 좀 못 미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쳤을 때 약 이제 매출이 13조 4천억 원대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5%를 증가했었지만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이제 전분기 대비 한 21% 가량 감소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당뇨 치료제죠. 오젬픽 역시도 약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차세대 바이오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입지가 좀 압도적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출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잡으신다면 148달러 고점 부근에서 이제 보시다가 만약에 이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160달러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두 기업을 좀 비교하자면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일라이릴리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랑은 좀 다른 게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일라이릴리 쪽은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이 한 113억 달러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15%가량 더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고비와는 다르게 이런 젯바운드는 매출액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낮은 변동성과 높은 이런 성장성의 조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암젠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두 대장주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상승폭이 좀 적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임상 이상을 또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젯바운드라든지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제 1회씩 이제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암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이제 월 1회로 하는 이런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장주 다음으로 조금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로서 좀 떠오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장주격을 위주로 조금 보시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내에서도 조금 분산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오히려 노보노디스크 쪽은 조금 보수적인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대 산맥 쪽에서 좀 보신다면은 저는 여전히 좀 일라이릴리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앞서 짚어주신 종목에 이어서 저희가 한 종목만 차트 흐름 더 여쭤볼게요. 로슈 앞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 우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중에서는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암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슈는 앞서
앞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임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또 사실 가을에 바이오 학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네. 좀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임상 이제 1상 수준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 이제 위고비에서 임상 3상 때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런 체중 감소율이라든지 이제 그 지속도 이제 훨씬 더 오래되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뭔가 더 발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걸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후발대로 나오는 이제 그 치료제들은 앞서서 이제 있는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또 비만 학회가 또 11월 달에 열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일정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시장에서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슈에 대한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보고요. 이번에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최고 비만 치료제 위고비 10월 한국 상륙입니다. 자, 과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한 위고비의 등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국내 시장,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시장에 어느 정도의 파동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좀 큰 파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그 규모 자체는 아까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전부 이제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개발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런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위고비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기술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 비만 치료제로서 제품으로 상용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당분간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국내장에 역시도 그런 이제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 붙은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떤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굳이 좀 보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관련주 중에서도 기업 선별을 하실 때 결국 이제 원천 기술을 직접적으로 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임상에서 어떤 이제 효능을 좀 보여줬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딱 세 가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가장 선두주자는 또 한미약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임상 3상에 또 진행을 들어간 상황인데 현재 이제 11월에 이제 그 미국에 또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비임상에 대한 결과가 또 공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죠. 뭐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어떤 약이지만은 부작용도 같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근육에 대한 어떤 손실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잡는 이제 어떠한 신약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선보일 게 결국에 이제 그 근손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효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상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그 주사를 뭐 하루에 한 번,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맞잖아요. 그리고 위고비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데 사실 이게 자기 몸에 이렇게 주사를 매번 꼽는다는 게 사실 엄청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 지속형에 대한 어떤 기술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역시도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도 이제 지속형 비만약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펩트론이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에게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실망 매물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기는 지속이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좀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그리고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미약품 그리고 인벤티지랩의 흐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비만 치료제는 확실히 어떤 제형으로 만들어내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 주사를 맞는 번거로움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키포인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종목 선별을 할 때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말 실체가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저희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벌써 다음 주면 9월 FOMC가 그 빅 이벤트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항상 금리나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왜 이게 수혜주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는 사실 그 이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R&D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평생을 또 이제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술이 좋아야지 이거를 뭐 이전을 하든 수출 계약을 하던 이런 이제 어떤 끊임없는 파이프라인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당연히 있다 보니까 결국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영업이익이 적자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개발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극소수다라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어느 업종보다도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기술력을 가장 좀 높게 요구하는 또 이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최대의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금리 시기에도 지금 기술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또 한 번에 어떤 적극적인 좀 투자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또 이런 이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신약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도 신약 쪽이 가장 큰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관련 이제 이슈 있는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만 치료제 쪽 역시도 굉장히 큰 시장 속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쪽 그리고 뭐 CDMO 쪽도 당연히 보셔야겠고요.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CDMO 얘기를 해주셔서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미 하원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조금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반사 이익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그 수주를 우리가 다 받지는 또 않을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규모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DMO 쪽에서 전 세계 이제 또 탑3 안에 드는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도 그 뒤를 바로 잇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캐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밀리는 상황이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물량을 다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생산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또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T판 같은 중소형단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그 올리고 핵산 관련해서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 아울러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는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로 출발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9월 FOMC 이후의 흐름, 그리고 CDMO주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내일장에서 관심 가지면 좋을 종목, 이슬희 팀장님의 안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걸 몇 주 전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사실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저는 또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앞서서 이런 이제 신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쪽도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의약품계 쿠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루팜 코리아라는 이제 의약품 쇼핑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쪽에서는 사실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뭐 병원, 의원 해서 이제 한 3만 개가 넘을 것으로 앞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들이 이런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서 의약품을 뭐 배송하고 발송하는 이런 이제 이제 형태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존에 또 삭센다를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고비도 계속해서 좀 맡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위고비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얘기고 결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를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제 경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위고비, 삭센다뿐만 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블루엠텍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이 들어와 있는 이제 의약품이 잘 팔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위고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GLP-1 관련해서 효능이 너무 잘 입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이제 동사의 어떤 쇼핑몰 플랫폼 관련해서 매출액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3분기에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23,800원대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네. 내일 이제 조금 떠서 시작할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24,000원 이하대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3만 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이하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엠텍에 대해서 지금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팀장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격대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도 결국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저도 약간 그 세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이제 그 출시를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로 또 이제 세론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막상 이제 유한양행 때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렉라자가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나니까 그날에는 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출시 이후에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조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제 조금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제 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에서 이제 3만 원을 이제 제시를 드린 것은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보유자로서도 앞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타이밍입니까? 일단 보유를 하신 분들은 굳이 어차피 수익권이실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높게 산 게 아니시라면요. 굳이 뭐 이제 더 담으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지금은 조금 수급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쪽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CDMO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암 쪽으로도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 보면은 뭐 다 같이 가는 흐름은 좀 안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느 쪽에 이제 항암제 쪽에 쏠리게 되면은 또 이제 CDMO 쪽이 쉬어가고, 뭐 CDMO가 올라가면은 비만 치료제가 이제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사실상 수익 중이신 분들은 굳이 뭐 리스크를 감안해서까지 이제 담을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조금 분산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 블루엠텍인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려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 모두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